안녕하세요. 가족상담 및 치료 강의를 맡게 된 이유경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이전에 서예대나 건국대나 세명대 이런 곳에서 강의를 좀 했었고, 현재는 주로 이제 법원에서 상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안산법원에서 가사상담위원을 2010년부터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가사조정위원, 또 이제 그 협의위원 부모들, 협의위원 부부들 대상으로 자녀 양육 안내,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정부 법원, 이제 수능 사건, 심리진단 전문가, 또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 또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 또 고양법원, 고양지원에서도 가사상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조정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관에서 아동학대 행위자 대부분 이제 부모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센터 가족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의정부 법원에서 의정부 법원 가사상담위원들 한 8명이서 다사랑 상담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법원 상담 이외에 또 이제 고양법원의 가정보호 사건, 아동보호 사건, 여러 가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공을 했는데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있어서 그 외에 이제 그 상담 관련 자격증도 많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 학회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천 영역으로 또 이제 상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이제 가족상담 및 치료의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족 관계가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확대가족 안에서 다양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려서 살았다면, 이제는 핵가족화되고 소가족화되고 아주 다양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족들이 예전에는 부모나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아이들을 길러내기도 하고, 가족 안에서 갈등들을 서로 어른들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핵가족화되는 과정 안에서 가족들이 기능적인 구조나 구조적인 부분에서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기능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누구도 이제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바탕하에서 이해를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가족 생활 주기도 이제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비스마르크가 1880년대에 사실은 건강보험, 의료보험을 통과시키고 이런 시기만 해도 그 당시에 40세가 사실은 평균 연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가족생활 주기도 다양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죠. 대부분 이제 영유아기, 그 다음에 학령기, 초등학생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는 진수기,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진수기, 그 다음에 노년기, 중년기하고 진수기는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노년기 형태로 이제 생활주기가 나눠진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꼭 이렇게만은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현대사회는 또 이혼과 재혼이라는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그 학업으로 인해서 떠나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별거를 하는, 또 주말 부부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래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족 안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그 가족 상담 안에서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이론들도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 및 치료는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개인 상담을 하는 그런 그 개인의 문제에 대한 규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런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주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가족 치료 모델들이 사실은 그 국내에서 연구돼서 발달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모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는 보헨의 다세대 모델을 두고 있습니다. 보헨의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부터 시작해서 경험적 가족치료, 구조주의, 전략주의 뭐 이렇게 쭉 초기 모델들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결 중심 모델이나 이야기 치료 모델은 후기 모델로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회에서 2가지 이상의 모델을 적용해서 치료한 사례들을 발표하게 하기도 하고 이론에 대한 부분을 탄탄히 가지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내담자들을 가족들을 만나서 어떤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뭐 스스로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 내 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돼서 녹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상담은 진행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기술이나 또 가족 상담사로서의 윤리와 가치에 부합하는지, 그러니까 가족과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어떤 밖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윤리죠. 상담 윤리입니다. 가족 상담의 원칙과 그 다음에 윤리적 딜레마. 이 아이 청소년의 경우에 가족 상담 안에서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 자살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데 이제 윤리적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그러니까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지키지 않고 일단 공개해서 이 사람을 구하는 게 또 원칙이잖아요. 이러한 대처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이 수업 안에서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법들, 이론들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가족 상담사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강의 구성은 첫 주에는 서구 가족 치료 발달과 또 한국의 가족 치료 발달 배경과 현황을 이해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주에는 가족 상담과 치료의 정의, 그 다음에 접근 이론, 그 다음에 현대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 안에서 우리 가족 상담의 실천 현장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가족의 특성과 기능적인 가족은 어떤 가족인지, 또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또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나 가족 상담에서 등장하는 부부간의 뭐 아동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또 한부모가 등장함으로써 한부모 안에서 아동 양육이나 한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그 과목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가족에 대한 특성을 이해해야만 또 가족 상담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에서는 망라해서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초기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이론적인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일반 체계 이론과 뭐 사이버네틱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족 상담 시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화로 어떤 예약을 하거나 실제로 찾아와서 계약을 할 경우에 상담 전에 이 가족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설레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곳이 생겼다라는 그런 기대, 이런 부분 안에서 면담 이전에 이 가족들의 어떤 변화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가족 상담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 다음에 초기 과정과 중기 과정, 종결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에는 가족생활 주기 안에서의 갈등과 또 발달 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유아기의 발달 과제가 있을 것이고, 아동들의 자녀들의 영유아기 발달 과제,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 뭐 청년기, 그다음에 중년기, 노년기의 발달 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다섯 번째 주에는 이제 처음에 가족 상담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 첫 상담 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첫 상담의 과제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치료 기술과 개입에 대한 부분을 익히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에는 가족 상담 및 치료의 기술 중에서 아동을 포함한 가족 치료와 부부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이 없는 가족과 아동이 있는 가족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법원에서 이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동들이 있는 가족과 아동들이 있지 않은, 자녀들이 있지 않은 부부 가족은 조금 접근이 좀 다른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족 안에 정신질환이 있는 그런 가족 치료, 가족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좀 고착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또 이제 치료 종결에 대한 부분도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에는 가족 사정을 하는 그런 그 방법, 그다음에 가족 평가와 윤리적 쟁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치 윤리, 그리고 윤리의 원칙,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는 시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윤리 원칙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주차에는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와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가족치료에 대한 발달 배경, 주요 개념, 치료 목표와 치료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담자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담 기법에 대한 부분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10주차에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치료와 대화 가족치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학습하게 될 것이고, 11주차에는 구조적 가족치료와 전략적 가족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12주차에는 후기 가족 상담 및 치료의 이론적인 기초와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가족 치료 모델은 2차 사이버네틱스에 기초해서 사회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발달을 한 모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언어 역할과 페미니즘과 울트라 모더니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초가 되어서 후기 가족 치료가 발달했다라는 부분, 이론적인 기초를 12주차에는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13주차에는 후기 가족 치료 모델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잖아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와 이야기 치료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14주차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로고세라피와 트라우마 치료에서 이제 코어 슈퍼바이저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OEI 학회의 코어 슈퍼바이저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는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아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가볍게 소개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뭐 교과 과정으로 되어 있거나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책으로도 출간되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이제 배워온 내용을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가볍게 14주차에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쭉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내용은 교재를 충분히 좀 살펴보셔야 하고, 교재들이 제가 그 주교재, 부교재를 중심으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뭐 도서관에 가서 좀 보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입을 하셔서 더 통독을 하시면서 가족 상담에 대한 가족 상담소로서의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학회에도 가입을 하시고 학회 활동하셔서
사례회의나 이런 곳에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활동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